용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010년대 중반부터 용인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장이 급변하면서 용인 부동산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용인 부동산에 잘못 투자해서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투자 실패 사례와 용인 부동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이후 쭉 전세로 살던 민혁 씨네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상승장,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 특히 수도권에서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사례들은 그들의 마음을 점점 더 흔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니까. 너희도 하나 사.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우리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세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부부는 예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습니다. 2015년 전세로 입주할 때만 해도 2, 3년 안에 집을 사자고 다짐했지만 번번이 망설여졌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용인의 집값은 매년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수지구는 물론 기흥구, 처인구까지 매달 수천만 원씩 가격이 뛰었습니다. 민혁 씨, 우리도 이제 집 사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작년보다 2억은 오른 것 같아. 지금도 괜찮을까? 동네 부동산에서 만난 중개사는 단호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만 살게 됩니다. 용인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예요. 주변에서도 집을 산 이웃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인근에 사는 부부의 지인은 1년 만에 1억을 벌었다고 자랑했고, 옆 동네 살던 직장 동료는 구축 아파트를 사서 3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고 했죠. 전세 만료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부부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2021년 봄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지구의 신축 아파트는 너무 비쌌고 기흥구의 구축은 상태가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던 중 전세로 살고 있던 단지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고객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여기 사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죽전역 가까워서 교통도 좋고 학교랑 이마트도 가까워서 인기가 많아요.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고민 끝에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전세금 2억 9천만 원에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모두 모아 간신히 계약을 마쳤죠. 구축 아파트이고 24평으로 넓진 않았지만 매매가 6억 2천만 원으로 계약 당시 일대에서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격과 입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최고의 선택이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전세살이 끝이야. 이제 우리 아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겠지? 2021년 10월 계약한 지 반년이 채 안 됐을 무렵 동일 평형의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벌써 3천만 원이나 올랐어. 우리 저축해서 3천만 원 모으려면 1년도 더 걸리는데. 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하는지 알겠네. 아니야, 지금이라도 한 게 어디야.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우리도 건물주 가자. 신고가 소식에 부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호가 시세는 이미 7억을 넘어 8억까지 나오고 있었죠. 당시 집값이 오르면서 부부는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원목 식탁, 리클라이너 소파, 북유럽 감성 조명까지. 집값이 올랐는데 집에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라며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또 이전에 잘 다니지 않았던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제주, 부산, 후쿠오카를 연달아 다니면서 호캉스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삶이 여유로워졌어. 카드값은 늘었지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우리 집값은 얼마까지 올라갈까?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그 순간이 시장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2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었죠. 용인의 투자 수요는 급감했고 매매가는 1년 만에 수십 %씩 하락했어요. 부부가 계약한 집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3년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손실이 현실로 다가왔죠. 게다가 변동금리로 계약했던 담보대출의 이자가 2.1%에서 5.1%로 뛰면서 이자가 폭등했습니다. 매달 원금 빼고 이자만 158만 원이 찍혔습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빼면 생활이 정말 빠듯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소영 씨는 매일 밤 부동산 앱을 뒤지며 시세를 확인했지만 호가는 점점 더 내려갔습니다. 민혁 씨는 말했죠. 우리가 너무 조급했나 봐.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당시 용인 곳곳에서 하락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는 한숨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부부는 중개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집값이 왜 이럴까요? 저희가 산 가격까지 다시 오르긴 할까요? 급매로 4억 후반, 잘하면 5억 초반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매물이 많네요. 1억이 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손해보고 팔 수는 없었죠.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24년부터 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매달 이자 158만 원에 원금까지 갚아야 했어요. 월 상환액은 부부의 생활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 외식 한 끼 하는 것도 부담되네. 민혁 씨는 주말 부업을 시작하면서 생활 안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가져야 했나 싶었죠. 내 집이라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2025년 5월 부부의 아파트의 동일 평형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700만 원으로 매수한 가격 대비 1억 1천만 원 이상 빠진 상태예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제 바닥이다, 수지구는 벌써 반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부부의 구축 아파트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내 집 마련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단기 수익을 위한 투자로 변질되면서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조급하지 않을 거야. 내 집은 내 속도에 맞춰 찾아야 하는 거야.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민혁 씨 부부의 이야기는 조급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부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현재 용인은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입지에 따라 매우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지구 역세권 단지를 포함해 일부 신축 아파트들은 과거 최고가를 거의 회복한 곳도 있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구축 아파트 투자 사례처럼 적게는 몇 천만 원, 크게는 몇 억씩 손해본 사례도 많습니다. 이제 용인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지역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010년대 중반부터 용인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등에서 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죽전, 보정, 마북, 구성 등에서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인의 수요였습니다.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용인은 교통 인프라와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실수요자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었습니다. 용인은 분당선과 신분당선이라는 교통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수지구는 분당과 비슷한 학군과 상권을 형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기흥구는 수원 영통 및 광교와의 접근성, 그리고 처인구는 동탄과 평택 방향으로의 확장성을 보이며 점차 매력을 더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된다며 영끌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 갭투자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용인의 분양권과 신축 아파트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억, 2억씩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흥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대였는데 12억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에서 8억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색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출에 크게 의존하던 부동산 매수세가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세가도 같이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같이 줄었습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0억 넘게 거래되던 아파트가 6억대로 내려오고 매물이 쌓여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토막에 가까운 하락을 보고 이제 용인은 끝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고 실제로 고점 매수자 중에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를 당하거나 큰 손실을 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겪은 용인. 그렇다면 지금 용인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용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어디인지, 또 얼마나 하락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용인 수지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최고가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신분당선 성북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84타입 분양가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14억 9,5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9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용인 부동산은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과 광역철도 개통, 그리고 역세권 개발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용인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거래량이 높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 30대가 최고가에 영끌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거래 가격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용인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 좋은 급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용인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첫 번째 단지는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버들치마을 성복자이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식 783세대, 주차 대수는 세대당 2.2대입니다.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편리합니다. 버들치마을 단지들과 함께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고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성서초등학교입니다. 2021년 전용 124타입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9년 말 가격은 6억 6천만 원이었고 2년 만에 4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213동 1102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는데요. 용인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5층 매물이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3억 2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층 매물이 8억 2천만 원, 11층 매물은 8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같은 층 매물이 2억 5천만 원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신분당선 성복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상복합단지로 롯데몰, 롯데마트를 포함해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5억 3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9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7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2021년 거래 내역을 보면 101동 2903호 매물이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 84타입의 최근 시세는 12억에서 12억 7,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 고층 매물이 12억 9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최고가 대비 2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 이력을 보면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용인의 분양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지구에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없고 처인구에는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청약 당시 경쟁률 5대1을 넘었던 처인구의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이 아파트는 8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300만 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3개 단지로 들어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의 평균 분양가가 4억 4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피가 붙어서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피가 최대 5천만 원대까지 붙어 있는데요. 제일 저렴한 매물이 103동 4층 매물로 분양가 4억 3천만 원에서 마피 5천만 원이 붙어서 3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3개 단지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기도 하고 주변 시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용인의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초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금방 소진됐고 현재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미분양 매물은 기흥구와 처인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입니다. 용인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3년과 24년 공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24년에는 수요보다 2배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공급 물량은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지구의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엄청나고 매매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기흥구는 수지구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분위기는 좀 다른데요. 기흥, 수지와는 다르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도 많고 마피 분양권도 많이 쌓여있는 만큼 당분간 처인구에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상급지처럼 회복세가 크진 않은 용인입니다. 다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곳들은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구의 신분당선 인근 신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용인시 아파트 가격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하락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플랫폼 시티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금리 부담으로 인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입지가 좋은 지역인 수지, 기흥, 구성 등 신규 개발 지역은 회복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아파트를 고려하는 경우 입주 물량과 교통, 인프라 개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